1회에서는 구더기의 자유를 향한 갈망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구더기는 몰래 숨겨둔 돈 자료를 확인하며 몇 년을 모았는데 겨우 이거밖에 없냐? 이걸 무슨 수로 불리지? 라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버지 개주기를 만난다. 개주기는 돈 모으는 것 좀 그만해라. 너 집 나갈 때마다 내가 가슴이 내려앉는다라며 걱정을 쏟아낸다. 구더기는 아버지의 말에 반발하며 검지를 들어보인다. 신호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내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알지? 그러자 개주기는 포다리 찾아들고 오라고? 제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가긴 어딜 가냐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구더기의 결심은 확고하다. 아씨가 시집갈 때 나만 데리고 간다 하지 않냐? 그게 무슨 소리겠냐? 기침 더하다가 몸 저 눕기라도 하면 아버지도 엄마처럼 된다.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어차피 죽을 거면 이판사판이다. 우리 그냥 죽을 각오로 도망가자. 개주기는 넌 아니지 않냐? 아직 젊고 건강한데 앞길이 9만리인데 왜 도망가냐라고 말하지만 구더기는 그 9만리를 아씨 요강만 비우면서 살 순 없지 않냐? 아버지 나 구더기다. 나 못 믿냐라고 반박한다. 이날 구더기는 주막에서 온 손님인 옥태영과 길을 걷던 중 한 양반과 부딪히게 된다. 양반은 재수없게 어디 더러운 몸을 들이미냐라며 화를 내고 옥태영은 구더기를 대신해 그에게 따진다. 구더기는 옥태영을 겨우 말리며 다른 곳으로 끌고 간다. 사람이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하지 않냐는 옥태영의 말에 구더기는 아씨야 그래도 되지만 전 그러면 큰일 난다. 아씨가 하는 일은 도움이 아니라 동정이다. 하찮은 저를 동정하면서 우월감을 느끼시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한다. 옥태영은 난 가졌기 때문에 우월한 게 아니라 가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한다. 난 아무 노력 없이 많은 것들을 가졌으니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게 이치에 맞다라고 응수한다. 이어서 옥태영은 나이가 비슷해 보여서 동무가 하고 싶어 따라다녔다. 일이 만난 것도 인연이니 선물을 하나씩 나눠 갖고 싶었고 형편없는 자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참기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다. 동정도 우월감도 아니니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넨다. 구더기는 김소혜와는 전혀 다른 그의 따스한 면모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구더기는 제 이름은 구더기다. 구더기처럼 살라고 제 주인이 지어준 이름이다. 저는 한양에서 도망친 노비다라고 자신의 비밀을 고백한 뒤 저 같은 천한년과 귀한 아씨가 동무라노? 당치 않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옥태영은 내가 노비 신분인 것이 나랑 동무가 되는 게 무슨 방해가 되냐라며 따스한 미소로 그의 손을 꼭 잡아준다. 집으로 돌아온 옥태영은 넌 꿈이 뭐냐라고 물었고 구더기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 바닷가에 작은 집을 짓고 사는 게 꿈이다라며 아씨의 꿈은 뭐냐라고 되물었다. 옥태영은 난 외지부 변호사가 꿈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글을 모르고 법을 몰라 소송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 외지부는 벼슬이 아니다. 아무나 글만 알면 할 수 있다. 여인이라도 아무 상관없다. 난 꼭 외지부가 될 거다. 난 내 호도 변호라고 지었다라고 대답한다. 2회 방송에서는 구더기가 옥태영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송서인과의 재회가 중심 이야기로 그려졌다. 이날 한 시댁의 마님은 구더기가 진짜 옥태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손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구더기는 무려 2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옥태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사이 송서인은 천승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떠돌며 전기수로서 공연을 이어갔고 그는 한순간도 구더기를 잊지 못하고 애타게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구더기는 배기의 손에 이끌려 한 공연장을 찾게 되고 마침내 송서인과 재회하게 된다. 그러나 송서인이 기대했던 낭만적인 재회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구더기는 송서인에게 고작 2번입니다. 만난 것도 아니고 만나진 것이고요라며 원망의 목소리를 높인다. 제가 도망 다니는 걸 알고도 이렇게 제 얘기를 쓰고 공연하러 다니며 절 찾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덧붙인다. 송서인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한 채 너는 내가 조금도 궁금하지가 않았겠어. 내가 반갑지도 않았겠고라고 말한다. 구더기는 송서인에게 반가웠습니다. 도련님은 예술성이 너무 뛰어나서 감탄도 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사람들의 시름을 잊게 하는 훌륭한 전기수가 되셔서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도련님도 저도 잘 살고 있는 거 알았으니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송서인에 대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구더기는 더 바라면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한번 본 걸로 충분해. 정말 충분해라며 스스로를 다잡는다. 다음날 송서인은 구더기를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떠나자. 내가 조선 팔도를 다니며 너희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게다. 그리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자꾸나. 그게 내 꿈이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제안한다. 구더기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만약 우리가 같은 신분으로 만나서 아무 문제 없이 혼례를 치르고 함께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라고 던진다. 송서인은 저는 잔소리를 하고 도련님은 빈둥거리셨겠지요라며 웃음을 터뜨린다.
송서희는 생각만으로도 참 행복하고 또 참 아프구나라며 쓴웃음을 짓고 구덕이가 그런 일은 불가능한 꿈일 뿐입니다 라고 하자 송서희는 난 내가 너 자신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가려진 삶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내일 떠날 것이다. 여각에서 기다리겠다라며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 자리를 떠난다. 하지만 그날 밤 비극이 발생한다. 백이가 살해되고 자결로 위장되는 사건이 일어나며 구덕이는 충격에 휩싸인다. 백이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구덕이는 분노에 사로잡힌다. 고민 끝에 송서인을 찾아가 그에게 받은 관자를 돌려주며 도련님이 연모하였던 구덕이는 아버지와 바닷가에서 살고 싶던 구덕이는 2년 전 주막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아씨 대신 얻은 삶을 구덕이가 살 순 없습니다. 허니 제가 이루어야 할 꿈은 제 꿈이 아니라 아씨의 꿈이지요라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송서인은 구덕이의 말에 깊이 감동하며 이제야 너답다라고 수긍하고 이별을 받아들인다. 구덕이는 양반들 앞에서 쓰개치마를 벗으며 재수사가 시작되도록 상황을 만들고 극의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킨다. 이러한 전개는 시청자들에게 본격적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긴장감을 예고하며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지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3회에서는 백이의 살해 사건과 그로 인해 송씨 부인이 몰락하는 과정이 긴장감 넘치게 전개되었다. 송씨 부인은 사건 발생 당시 송별회를 준비 중이었다며 백이는 팔자 고치려다 못해서 자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황을 왜곡하려 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온 후 외지부를 고용해 막심을 무고죄로 고발하고 노비들을 협박해 단속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며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 했다. 그런 가운데 옥태영이 항의하러 오자 송씨 부인은 너 때문에 막심이마저 죽게 될 것이라며 비웃음 섞인 경고를 날린다. 이 모든 상황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돌석이 태영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으며 백이의 사망 원인이 드러나게 된다. 백이는 돌석의 컵탈 시도에 저항하다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이를 본 백별관과 송씨 부인은 시키는 짓도 제대로 못하냐며 분노를 쏟아낸다. 백이의 죽음에 분노한 백도강은 송씨 부인에게 천한 노비가 내 마음을 흔든 것도 죄라고 강하게 반발하지만 송씨 부인은 차가운 태도로 그를 무시한다. 이후 재판에서 송씨 부인 집안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고 막심은 장 10대에 처한다. 이 모습을 본 송씨 부인은 기뻐하며 당장 하라고 난동을 부리겠다고 외치지만 도강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죄를 대신 고백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송씨 부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결국 도강은 귀양을 가게 되면서 집안은 패가망신의 길로 접어든다. 이러한 결말은 시청자들에게 권선징악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큰 감동을 남긴다. 이 회차에서 전익령은 단단한 연기력과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매 장면마다 몰입도를 높였다. 잠호회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매력과는 달리 노비들 앞에서는 우월감을 드러내며 추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캐릭터의 이중성을 완벽하게 표현해냈다. 특히 판결 장면에서는 기세등등하다가도 반전의 결말에 당황하는 송씨 부인의 감정 변화를 폭발적인 연기력으로 그려내며 밑법의 배우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러한 전개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송씨 부인의 몰락과 그에 따른 복잡한 감정선은 드라마의 긴장감을 높이고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